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토요일이죠. 네, 주말이 밝았고요. 또 D-Day가 밝았네요. 오늘 5차 컨퍼런스 오시는 분들 조심해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못 오시는 분들, 아쉬워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6차 컨퍼런스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을 고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차 컨퍼런스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가치 실현,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유익한 시간, 정말 여러분들께서 잘 오셨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아주 꽉 차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순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석을 제가 구글 폼으로 봤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사항,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 제가 좀 수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컨퍼런스에 대한 주제라든지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한단 말이죠. 거기서 뭐 대부분 리플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 2030년 리플 가격이 궁금하다.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다. 비트코인 매매해가지고 리플을 구매하면 더 나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리플에 대한 전망, 유동성 정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등등등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200명 가까운 구독자님들 중에 딱 한 분이 질문을 조금 특이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컨퍼런스에 다루기에는 조금 그래서 영상으로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5차 컨퍼런스의 주제는 리플의 미래와 화폐 혁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레오 코인에 대한 전망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리플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플레어라든지 송버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여기 질문지에서도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알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 딱 한 분만 질문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알레오 코인 잠깐 보면 삼성, 넥스트,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알레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알레오 코인을 채굴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조금 찌라시적인 부분도 많이 돌더라고요. 알레오 코인 좀 보니까 영지식 증명의 혁신 기술이 적용돼가지고 미래에 굉장히 높게 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영지식 기반 레이어 1, 이 알레오 코인 같은 경우 테스트넷밖에 없습니다. 메인넷이 아직 활성화되지도 않은 코인이자 일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던 정황까지 있었던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영지식 기반 제로놀루지 간에서 반드시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 토큰, 기관의 검증이 끝난 토큰 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 GK 스나크의 전통 오리지널리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Gcash ZEC라는 코인입니다. 알레오 코인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레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인넷 이제 로드맵이 공개됐다, 7월에 출시가 될 수 있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테스트넷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오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또 컨설팅 했을 때 알레오 코인에 대해서 또 여쭤보신 구독자님들 계셨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아직까진 시기상조이고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메인넷 출시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면은 Gcash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테스트넷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약간의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단계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코인이나 추천드리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검증이 끝난 코인, 안정성을 가진 코인, 그리고 항상 우리가 거래소에 보관할 때 안전한 입증이 된 거래소와만 좀 보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안정성 잘 생각하시면서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코인, 누가 투자했는데 돈 벌고 있다더라, 이런 코인, 웹3 새로 신규 상장되는 코인 이런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천천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봤을 때 글로벌 빅4 회계 법인이 나오고 있네요. 그 중에 EY 한영이라고 불리는 언스트 앤 영이 나오면서 이제 4세대 블록체인이 들어간 암호화폐 회계 플랫폼이 출시가 됐다. 이제 국경 간 결제의 망뿐만 아니라 이 회계의 망, 이 무역의 망, 이 전산의 망, 모든 망들이 블록체인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휘어잡는 빅4 회계 법인들도 이제 슬슬 블록체인을 탑재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구나. 그 부분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이라고 불리는 딜로이트 역시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 대거 채용을 나선 바가 있었죠.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생태계,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조금 무력감을 줄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 좀 가미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 참 웃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선구자의 위치로 암호화폐에 미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 회계 법인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그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투명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회계 장부들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뽑히우는 피델리티 역시 이 빅4 회계법인 EY와 함께 블록체인 솔루션의 첫 기업 고객으로 등록된 바 있었죠. 이들이 점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점점 이 시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받은 암호화폐 회사 중 약 50%가 KPMG, EY 한영, 딜로이트, PwC, 이 빅4 회계 법인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왜 암호화폐 회사들이 회계 법인과 연관성을 가져가고 회계 법인 자체 안에서도 블록체인을 탑재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반드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회계 법인 딜로이트에서 과거에 이런 문건을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그쵸? 이 가치 교환의 미래라는 한 논문에서 XRP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거. 리플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또 다른 암호화 기반 접근 방식이며 XRP를 통해 송금에 대한 단순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 XRP는요, 전체 리플 솔루션의 핵심 기술이자 프로토콜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1000억 개의 발행량으로 제한된 XRP는 리플의 초기에 만들어졌으면서 이 프로토콜의 규칙은 더 이상 생성할 수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허용된 노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XRP는 희소자산이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아직 미국 연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가 있지만 이미 세계 최대 회계 법인들에서는 그들을 희소자산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거 병렬적으로 봐주시고요. 사실 딜로이트뿐만 아니라 KPMG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레저리에서 리플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이 국경 간 지불 결제 시스템에 XRP를 사용하면서 비용 40에서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치금이라고 불리우는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를 완전히 허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트랜잭션 속도 면에서 굉장히 큰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요.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슬슬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회계 장부 역시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역시나 그 세계 4대 회계 법인들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들이 질비하게 나열돼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SEC에서 해방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2.0에 대한 완전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왔고 컨센시스 역시 이더리움과 함께 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규제의 명확성을 얻었다.
이제 다음은 리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올해 3분기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고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달 드리고요. 전 SEC 관계자 또한 이런 얘기를 하죠. SEC가 리플 사건에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슬슬 합의를 할 수 있는 스탠스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역시 SEC의 위원장 자리에 게리 갠슬러를 그가 앉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를 그의 임기 안에 끝내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트위터죠. 이 X가 결제 서비스에 암호화폐 이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네. 미국 규제 당국에 서류를 제출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위터의 커뮤니티 토큰으로 도지코인이 쓰일 것이다. 도지코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토큰이다. 근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어? 암호화폐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뭐야? 그러면 도지코인 안 쓰인다는 거잖아. 정말 이 기사를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야 될까요? 언론을 통해서 미국 상원과 하원, 그런 미국의 의회들도 왔다리 갔다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 역시 CBDC의 세상은 절대 올 수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말한 게 몇 달 전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자처하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 하원에서도 FIT 21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왔었죠. 이 기사 역시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에 트위터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전송하고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는지 우리는 그들의 액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로서는 트위터 안에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미 라이선스를 획득했고요. 올해 중반부 시점 이제 인앱 결제 출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저는 여기에 100% 블록체인의 결제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역의 망, 국경 간 결제의 망, 전산망, 회계망들이 모두 블록체인으로 엮어지는 시대가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결제 역시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도지코인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회사가 좀 기억이 나네요. 서클과 테더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국채 1200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네. 독일과 한국의 보유고 앞서고 있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테더와 서클의 뿌리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산 운용사들의 돈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끼어들어가 있다라는 것을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춘에서는 이게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화폐 분권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CBDC의 세상,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 암호화폐가 왔다 갔다 거리는 세상이 올 때 과연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생태계가 쓰이며 어떤 유틸리티로서 빠른 결제를 지원받게 될지 우리는 이 부분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독일 정부가 3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등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네. 3등은 영국이었는데 4위권에 독일 정부가 굉장히 깊숙하게 가지고 있구나. 역시나 미국과 중국 G2 국가에 이어서 G7이라고 불리는 선진국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비트코인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와질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USDC 발행사 서클이 나오고 있죠. 다시 IPO, 이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서클이라든지 테더, 뿌리는 다 빅4 자산 운용사, 그 유대계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골드만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가 바로 이 서클이라는 회사다. 제레미 알레어가 이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들은 올해 1월부터 IPO를 신청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업 공개, 상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상원의 움직임으로써 서클사의 IPO 동안 그들이 승인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네요. 이 서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머니그램이라든지 비자, 블랙록의 자금, BNI 멜론, 코인베이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자동차 자율 플랫폼 하나로 연결지는 그랩 또한 나오고 있죠. 즉 다시 말해 이런 플랫폼들 기득권 회사들에서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면서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연준 글수비가 나오네요. 시카고 연준의 총재죠. 5월 CPI 같은 인플레가 둔화가 계속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약간의 희망적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듯한 뉴스를 뿜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CME 패드워치를 봤을 때 한 9월 정도, 9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9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 한 번의 금리 인하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 이제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되는 그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금리의 동결 구간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포모의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는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머무르면서 수량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초 정도에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회원에 공식적으로 가입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최근에는 이 동남아권 나라들 또한 태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태국 또한 가입을 신청했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점점 브릭스의 확장이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거 아시죠? 이 브릭스는 공동통화를 현재 생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을 탑재한 결제 시스템 이제 슬슬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브릭스 페이가 되겠죠. 브릭스 회원국들의 이 분산 결제 메시징 메커니즘 시스템으로서 여기 안에는 블록체인 메시징 표준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브릭스 페이로서 계속 달러의 탈달러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그들끼리의 새로운 스위프트망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는 XRP라는 친구가 홀스케일망 도매용 CBDC에 이동해 브릿지 커런시로서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리플의 미래에 집중하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전을 보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컨퍼런스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